어떤 화학 반응은 그냥 둬도 저절로 일어나는데 왜 어떤 반응은 우리가 억지로 에너지를 넣어줘야만 할까요? 오늘 그 비밀을 푸는 열쇠, 깁스 자유 에너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교과서 속의 깔끔한 이론이 복잡한 현실 세계와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교과서에서 말하는 완벽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건지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변수들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정식을 소개해 드리고요. 이걸 실제 사례에 적용해서 그 위력을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자발적 반응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평형이라는 완벽한 균형 상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운 것들이 왜 전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한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든 건 표준 상태라는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표준 상태는요, 모든 변수가 완벽하게 통제된 이상적인 실험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완전 다르죠? 온갖 온도와 압력이 뒤섞인 정신없는 주방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짜 재미있는 화학은 바로 이 주방에서 일어나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과연 우리는 이 정신없는 주방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반응이 저절로 일어날지 예측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요, 놀랍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한테 길을 알려주는 아주 우아한 방정식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비밀병기죠. 여기서 델타 G,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로 알고 싶은 현실 세계에서의 에너지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하고 싶은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이 방정식이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상적인 세계랑 현실 세계를 아주 멋지게 연결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 델타 G 스타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값, 우리 출발점 같은 거고요. 그리고 바로 이 두 번째 항, RTLNQ가 현실 보정 팩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의 실제 조건을 딱 반영해서 값을 조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도구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한번 직접 써봐야겠죠? 아주 중요한 산업 공정 중 하나인 메탄올 제조 과정에 이 방정식을 적용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료부터 플라스틱까지 정말 많은 곳에 쓰이는 이 메탄올을 만드는 반응인데요. 교과서에 나오는 일기압, 이런 조건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압력, 그러니까 좀 더 현실적인 조건에서 이 반응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3단계로 접근해 볼 거예요. 첫째, 교과서에 나오는 기준값을 먼저 구하고요. 둘째, 지금 현재의 현실 조건을 딱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최종 답을 내는 겁니다. 간단하죠? 우선 기준점을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한 표준 생성 에너지라는 값을 쓸 겁니다. 이게 뭐냐면 각 분자를 가장 기본적인 원소들로부터 만들어내는 데 드는 비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9kJ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저 마이너스 부호예요. 이게 있다는 건 완벽한 조건에서는 이 반응이 나 일어날래 하고 스스로 진행되려는 성질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현실을 반영할 시간입니다. 반응 지수 Q라는 걸 계산해야 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특정 순간에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각각 얼마나 있는지 사진을 찰칵 찍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한 기준값이랑 현실을 발현한 값을 그 마법의 방정식에 한번 넣어볼게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와, 보세요. 마이너스 값이 훨씬 더 커졌죠? 마이너스 29에서 마이너스 38로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실제 높은 압력 조건에서는 이 반응이 일어나려는 힘이 아주 훨씬 더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실 르사틀리의 원리를 떠올려보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츠려서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기체 본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반응의 자발성이 조건에 따라서 막 변하는 걸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세요? 도대체 자발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 반응은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흔히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하면 반응물이 싹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멈추지 않고 달리는 그림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게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정답은 아마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입니다. 자발적인 반응은요, 무작정 끝까지 달리는 마라톤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한테 가장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가는 여정에 가깝습니다. 화학에서는 그 안식처를 바로 평형 상태라고 부르죠. 거기가 바로 이 반응이 에너지를 가장 낮게 유지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지점인 거예요. 언덕에서 공을 굴리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은 당연히 저절로 언덕 맨 아래 가장 안정적인 지점, 즉 평형점으로 굴러가겠죠. 영원히 굴러가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 멈춥니다. 만약에 누가 공을 그 지점 너머로 억지로 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다시 그 안정적인 지점으로 되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화학 반응이 정확히, 정말 정확히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평형은 모든 게 멈춘 죽은 상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응과 역반응이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면서 겉으로 보기에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역동적인 균형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화학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공식 중 하나로 귀결됩니다. 반응이 드디어 평형이라는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봤던 그 복잡했던 방정식이 이렇게나 단순하고 우아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식이 뭘 말해주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구했던 그 델타 G 제로 교과서 값이 사실은 평형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반응물 쪽에 가까운지 생성물 쪽에 가까운지를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델타 G 제로가 마이너스면 아, 목적지는 생성물 쪽이구나. 플러스면 아, 반응물 쪽에 가깝구나. 0이면 딱 중간이구나 하고 알려주는 신호 같은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깁스 자유에너지는 그냥 책에 나오는 딱딱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아주 복잡한 화학의 세계를 항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살아 움직이는 나침반이자 안내자라는 거죠. 교과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인 지도를 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방정식이야말로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반응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우리의 GPS가 되어줄 겁니다.